오늘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2차 포럼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정확하게 1년 전 D-365일입니다. 지난 3년 전에 그리고 또 그 뒤에 약간 시차를 두고 아주 좋은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또 지방의회 지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혁신뿐만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변화, 지역, 지방으로부터의 변화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선봉에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렇게들 일찍 나오셔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 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큰 화두는 뭐니 해도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시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표방했던 게 혁신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실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시카고 지역에서 빈민운동을 해본 말하자면 시민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힘을 모빌라이즈하고 또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혁신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연방정부의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한 곳에 또 집적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는 옛날 은평의 그 질병관리본부를 본부로 삼아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청년 일자리 허브, 이 속에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서울시정을 어떻게 안정과 동시에 혁신을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첫째는 행정 1, 2부시장님을 서울시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으신 서울시와 함께한 이런 직업 공무원 중에서 존경받는 두 분을 딱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결사항의 절반 이상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는 변화와 혁신에 올인하는 그래서 안정과 변화가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을 딱 맞췄고요. 이런 변화와 혁신을 만들려면요. 무엇보다도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혼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오시면 지하 1, 2층이 일반 관청 청자가 아니라 덜을 청자 시민청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게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 완전히 이런 청책 모드로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6번을 했고 약 6,000명 이상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영역에 한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요. 딱 해결책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두세 시간을 들으면 답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토론은 수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찬반을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늘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이걸 즐깁니다. 찬성과 반대를 함께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 발언대라고 해서요. 영국에 왜 하이드파크에 가면
스피커스 코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와서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은평 뉴타운에는 4년째 40평 이상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615채가 이게 그동안 처분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일을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완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혹시 못 파시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게 제가 농담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책의 집중의 힘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집중하면요,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는 광속 행정, 빛의 속도로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십시오. 이금재라고 하는 어떤 시내버스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트위터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금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4월 29일 날 5월 3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체불임금이 어제 입금되었습니다. 300여 버스 노동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기대도 못했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잖아요. 서울시에 발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임금 해결해라.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심야버스를 4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피드백이 막 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어요. 약 3,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소통하는 민주주의가 된 거죠. 우리가 심야버스 제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셜미디어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시민의 의견들이 쫙 실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댓글들이 다 보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얼마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게. 그래서 거의 실시간대에 피드백과 이런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약 14,0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고요. 그중에 약 98%는 또 이렇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응답하는 지방정부, 응답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저는 시장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만큼은 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약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혁신이라는 것이 모든 시정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좋은 의견들을 시민들이 내려고 하면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가 완전히 옷을 벗겠다는 거죠. 지금 정보소통 광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현재 약 한 5,700여 건에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 2조 6천억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앱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앱이라는 것은 창조 산업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정말 저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비효율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산의 비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위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2,700개의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배경, 현황,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산 항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결제한 원 문서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붙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됐는지를 누구나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산 낭비를 신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게 되면 최대 1억까지 주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다 말하자면 월급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 저는 그 큰 프로젝트보다 저는 오히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큰 것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사소하고 놓치기 쉬운 거 하나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해나가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상식과 합리, 균형, 이런 것에 딱 맞추어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이 보도블록입니다. 이게 보도블록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니면 전국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 10개명을 딱 만들었습니다. 우선 실명제. 이거 아빠 공사한 거 맞아? 실명제해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앞으로 서울시에는 이거 부실하게 공사한 사람은 공사하는 이제 국물이 없어요. 세 번째, 보행자의 안전을 그동안 안 챙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이 통행을 이렇게 안내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번째는 그 11월 이후에는 그 공사를 못하게 아예. 왜냐면 이게 이제 연말에 남은 예산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만약에 그 해에 못 쓰면 뭐 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거 절대 못하게.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리 계획을 했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거 우리가 잘못 계획을 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막상 실행을 해보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불용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비율에 일체 신경 쓰지 말고, 남겨야 된다, 무조건 남겨라. 그리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또 신청해라. 이런 원칙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이렇게 불용 예산을 안 남기려고 막 낭비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혁신이 이어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의 7천 몇백 명입니까? 7,600명에 이르는 이런 비정규직화하고도, 정규직화하고도 53억 원의 예산이 오히려 남는 거예요. 정규직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 노동자의 개인의 어떤 인권 또는 미래 예측, 삶의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도심형 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내는 길을 디자인과 함께 결합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그 성수동 일대에 옛날에 이 수재와 장인들이 거의 지금 그동안 폐업하던 이런 지경에서 새로운 젊은 대학생 출신의 이런 그 디자이너들과 함께 결합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성수역을 기초로 하는 이런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디자인들도 해내고 그래서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 정도 끝나면 내년에 저는 2단계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인프라만 서울시가 만들어드리면 저는 그런 수공 중심의 핸드메이드 중심의 이런 도시 산업으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종로 5가의 양령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순옥 의원님이 계시는 창신동의 그 봉제라든지 또 종로 이상가의 주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그런 열정과 상상력, 의지가 함께 서울시 이런 예산 내지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되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엔 공공행정상에서요 저희들이 12개 중에서 4개가 상을 받았고요. 그 중에 1등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전부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섹터 간 협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공유 도시를 저희들은 선언했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공유 사업에 예산을 16억을 투여하고 실제 경제적 효과는 1,600억을 거두는 것으로. 이게 몇 배 뻥튀기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공유 경제는 어마어마한 이 효과들을 낳죠. 예컨대 카쉐어링만 하더라도 시내 주차장마다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전기차로. 그러면 필요할 때 자기가 갖다 쓰면 되잖아요. 왜 집집마다 한 대, 두 대씩의 자동차를 두냔 말이에요.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런 발상에서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의 건물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건물이 저녁만 되면 다 불 꺼지고 노냔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이 모여서 평생 학습도 하고 뭐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건물 더 이상 안 짓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GDP로 우리의 성장이라든지 우리의 발전을 측정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 워크 근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딱 12명을 업무에서 빼가지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비라든지 뭐 삶의 질에 관련된 모든 게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UNDP가 발간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보시면요. 이 한국이 늘 중진국이나 후진국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창조경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휴식과 성찰과 어떤 상상력 속에서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죠. 뭐 시민단체들이요. 저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만은 아젠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젠다를 잡는 사람이 저는 그 사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당과 언론과 또 이런 시민단체와 또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아젠다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종교기관과 함께 협력합니다. 지금 뭐 예컨대 이 교회 중에서요.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작은 도서관을 100개 만들기로 서울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만 해드립니다. 근데 100개가 작은 도서관이 서울시 내에 쫙 만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이렇게 재활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선호텔과 업무 협약을 맺어갖고 호텔 리어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들이죠. 그 다음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기숙사 하나 짓고 싶은데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만든 게 땅은 서울시가 되고 건물은 각 지방정부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 태안, 문경, 예천, 고흥, 나주, 김천, 광양, 경산 이렇게 해서 한 실당 1억을 부담해 주시면 우리가 딱 대주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기숙사만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농부시장이라는 게요. 농촌을 살리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 아주 사람 많은 곳에 이거 설치해 드린다면 이 장사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진짜 법령과 제도가 개선될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이게 벌써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직도 그대로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하고는 우리도 엄청난 의리입니다. 의원님 한 분이 어떤 이슈를 딱 갖고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건 해결됩니다. 이렇게 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